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스트레스가 정말 부정적이겠죠. 그렇지만 성장이나 성숙을 목표로 하는 사람한테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지금 스트레스의 힘에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어쩌면 이때까지 우리들은 다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것이다. 어떻게든 스트레스를 좀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통념이니까 이 사람의 얘기는 스트레스는 굉장히 힘들고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것이 자기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어떤 좋은 동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여전히 스트레스가 편안한 것은 아니지만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스트레스가 정말 부정적이겠죠. 그렇지만 성장이나 성숙을 목표로 하는 사람한테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계속 이 말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매 챕터마다 결론은 똑같이 다 거기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이제 5장인데 제목이 연결하기입니다. 연결하기. 그리고 부제가 배려는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참여해 주신 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200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챕터인가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에 따라 스트레스 반응이 달라진다. 사랑하는 사람을 안심시키고 도와주며 보살피는 데 중점을 두면 희망과 유대감을 느끼고 자신의 괴로움을 덜어내는 데 중점을 두면 공포감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상대방의 고통에 대한 대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게 배려, 공감. 뒤에 또 나오는 게 다음 챕터에 나오는 게 뭐였더라? 갑자기 버렸네. 요즘 기억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고통을 공유하면 반이 된다는 그 챕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상대방에 대한 것들을 공감을 하고 좀 느끼면서 이렇게 해줘도 상대방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기만 해도 유대감이나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상대방의 얘기나 이 이야기를 나한테만 막 적용하고 갇히면 이제 뒤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해지거나, 또 지금 보면은 공포심이 심해지거나 이런 식으로 좀 갇힌다는 느낌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이 접점을 어떤 식으로 또 풀어내야 될까? 이런 부분. 그냥 일단은 들어주기만 하다가 보면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는 거는 맞는데, 오히려 그게 잘짓 잘못하면 나에게도 그게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참 공감이 가면서도 어떤 부분은 이거를 다른 측면으로 보면 내한테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번 챕터가 이제 배려라는 게 결국은 어쨌든 좀 공감, 그리고 또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유대감이 형성되고 협동이 되는 것 같고 좀 같이 이겨내는 분위기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질문들 보면 뒤에 보면은 자기중심적 목표를 공익적 목표라고 단어를 이렇게, 일에 대한 것도 좀 그렇게 하면 좀 더 직장도 어느 면접이었나 중간에 내용이 그런 내용도 나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중요한 관점이에요. 정말 중요한 관점인데, 내가 보기에는 이 켈리 맥고니걸 이 사람이 그 본질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실험이나 이런 여전히 머리로 생각하는 글이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을 할 때 이런 거잖아. 왜 그 뒤에 보면은 자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얘기를 누군가에게 했더니 반응이 두 가지밖에 없었다. 하나는 불편해가지고 피하는 사람. 아이고, 또 하나는 아이고 참 안 됐네요 하는 말을 듣는데, 불편해서 피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참 안 됐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 내가 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있구나, 괜히 저 사람한테 부담만 지우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자기 부모님이 죽음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았을 때 어땠어? 그리고 지금 네 느낌은 어때? 이렇게 물어주니까 또 다른 접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 그 상실, 그건 고통이잖아, 말 그대로. 근데 그 고통을 굉장히 유용한 방식으로 디너 파티라는 형식을 이용해서, 난 되게 좋더라고,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분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다는 거야. 그분이 내가 아팠을 때 해줬던 뭐 수프라든지 뭐 그분이 좋아했던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씩 싸들고 와가지고 다 같이 그걸 나눠 먹으면서 그분에 대한 그 추억도 될 수 있고, 또 그의 삶에 대한 의미를 내가 다시 되새길 수도 있고, 이럴 때 우리가 공감도 하고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함께 웃을 수도 있는 이런 좋은 에너지로 사용한 것, 이건 너무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 개인이 있고 그 공동체가 있잖아. 그러면 나와 남이 따로 있죠. 나와 남이 따로 있잖아. 내가 두 사람은 이제 그래도 교회 배경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얼만큼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이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기 방식이 있어요. 말하기 방식. 그러니까 그 말하는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대중들한테, 가난하고 그때 억압받던 대중들한테는 굉장히 쉽게 얘기해. 굉장히 직관적이고 딱 설명이 더 필요 없을 정도로 쉽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제자들한테는 딱 말하면 제자들이 멍해가지고 이게 뭔 말이지? 이런 식의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중들한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들으면 바로 이해되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할 수 없어서 문제지. 두 번째는 제자들한테는 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선지자다, 뭐 엘리야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그 말을 듣고 대답하는 제자들이 그 본질적인 얘기를 잘 못해요. 예수가 제자들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게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 그때까지만 해도 엄청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그 말을 듣고는 이게 말이 어려워 하고 다 가고 남은 사람이 12이었다는 거예요. 그 12만 예수의 제자가 됐는데 사실 그 12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는 바로 뭔가 핵심을 찔러서 얘기했는데 제자들도 사실 뭔 말인지 잘 몰라. 세 번째는 그 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은 그 유대의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던 실질적인 통치자죠. 로마의 속국이긴 하지만 백성들이 실제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죠. 지금도 인도 가면은 법보다도 그 마을 촌장이 하는 말이 더 그 무게가 있듯이. 그러니까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한테는
굉장히 권위 있게 얘기합니다. 그 옛날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새롭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막 그 본질에 대해서 바로 얘기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구지? 저기 니고데모 같은 유대교의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선생이 와서 물었는데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이렇게. 어유 거듭난다는 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네가 유대교 선생이 돼가지고 이것도 못 알아먹냐? 막 이렇게 그 하여튼 굉장히 그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예수의 이야기 말하기 방식이 이런 세 가지 모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드를 대중들한테 얘기할 때는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용상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대중들은 알아먹기는 분명하게 알아먹어.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렇게 살려 하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대중들한테 말하는 방식이에요. 뭐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줘라. 뭐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려. 이런 거는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이거를 예수가 만약에 제자들한테 말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 이웃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남이잖아, 남. 내 몸이라고 할 때는 이건 나고, 야, 남하고 나하고의 경계가 어디냐? 만약에 예수가 제자들한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제자들한테 말하는 방식으로 하자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너는 뭐고 남은 뭐냐? 나하고 남의 경계는 어디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나의 경계가 내 피부죠. 내 피부. 요 안에는 나고 요 밖에는 남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뭐 특히 가족 같으면, 우리 자식들 같으면은 야, 이거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잖아. 분명히 저거는 아이고 제가 열나고 아픈데 내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들 때도 있어. 분명히 내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남이라고 하기는 되게 어렵죠. 그럼 우리 집 강아지는 남인가? 그것도 우리 자식보다는 좀 밀도가 덜 하긴 하지만 우리 집 강아지도 또 남인 것 같진 않아. 또 터키에 지진이 나가지고 저걸 보면 당장 내가 뭐 구호 성금을 보내거나 이런 건 아니라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 되게 안쓰럽고. 그럼 저 사람 쟤네들 한 번 본 적도 없고 내가 평생 다시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TV에 나오는 그 지진 피해를 당한 저 사람은 내가 아닌가? 예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분명히 태어났을 때는 한 개인으로 태어났지. 한 사람, 육체로 태어났지. 그렇지만 예수가 그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개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인류로 사는 것 같다. 인류. 마치 자기가 인류의 대표자인 것처럼 살아요. 보편적. 네, 보편적 인간으로 살아요. 그 말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은 가만히 뒤집어 보면 예수의 인식에서는 이거 굉장히 쉬운 말이야. 나도 남도 따로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통째로 다 하나야.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그 창조주의 시각이에요. 창조주의 시각. 신의 성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비슷한 말을 해요. 붓다도 비슷한 말을 하고 노자도 비슷한 말을 해요. 뭐 소크라테스가 그 소크라테스 죄목이 뭔지 알아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잖아. 죄목이 청년들을 선동해서 다른 신을 믿게 한다는 거였어요. 다른 신. 응? 근데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다이몬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거든. 다이몬. 근데 이거 번역하기가 애매해요. 번역하기가. 우리나라 도덕 교과서, 윤리 교과서나 뭐 이런 데 보면 이걸 양심의 소리 이렇게 번역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양심의 소리는 너무 수준이 낮은 번역이야. 이거를 예수의 입장에서, 만약에 예수는 이제 유대교 전통에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이몬의 소리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 내용 면에서. 이거를 만약에 브라만교 전통에서 살았던 붓다의 표현을 빌자면, 자기 내면이지, 내면. 자기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노자의 말을 빌리자면 천명이죠, 천명. 유교 같으면 천명이고 노자 같으면 무위자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름만 다 다르고 각각의 전통이나 문화가 다르니까 좀 다르게 표현했지만 다 본질로 들어가면 다 비슷한 말이에요. 다 비슷한 말. 이 자리를 이해한 사람한테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오른팔로 물건을 들다가 무거워. 그럼 왼팔로 받치죠. 이거나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은, 그런 말을 듣고 남 몰래 이제 기부할 때 따로 이름도 적지 않고 막 기부하고 이런 거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말은 남 몰래 선행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 몰래 선행을 하라는 뜻이야. 나라는 게 따로 없다는 것이. 오른손, 왼손. 오른손은 남이고 왼손은 난가? 아니잖아. 내가 해도 한 것이라는 기억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성경 표현을 빌리자면, 옛날에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향단에 불을 피우고 떡상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 세마포 옷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삼배옷 비슷한 거. 왜 그런 옷을 입느냐 하면 땀이 나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억지스럽거나 땀을 흘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도 힘이 하나도 안 들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걸 노자는 무위행이라 그래. 무위행. 아무것도 억지로 하는 것 없이 그냥 하는 것. 무위행이라. 그리고 이거를 금강경에는 이 말을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런 말 써요. 응무,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고 해라. 우리식으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일하는 과정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쭉 다 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얽매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하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하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집착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예수는 훨씬 더 친절하게 얘기하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나는 예수를 좀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스승들이 많이 있어도 예수가 훨씬 더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 친절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가 좀 더 친절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익적 목적이라는 말은 내가 있고 남이 따로 있는 것 같잖아. 그런데 이 본래 자리에서 보면 나도 남도 따로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고 나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나하고 남을 철저하게 갈라놓고
바로 옆에 짝꿍하고도 갈라놔가지고 경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모래알처럼, 야 네가 잘 살아야 돼. 공부하는 목적이 뭐야? 잘 먹고 잘 살려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얻고, 뭐 큰 집을 사고, 큰 자동차를 사서 네 맘대로 살기 위해서. 이게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다 자잘한 사람밖에 안 나와요. 큰 사람이 나오질 않아. 정말 좋은 학교는 네가 인류에게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게 자기 욕심을 차려서 뭐 큰 부자가 되게 한다는, 그거는 이제 결과고,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고, 어쨌든 목표는 인류의 한 그 구성원으로서 인류에게 어떤 임팩트를 내가 줄 수 있는가. 아이들한테 교육의 최종 목표는 나는 그거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은 전부 다 이 모래알갱이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막으로 만들려고 하는 정말 무식한 사람들의 짓거리다. 그렇게 보입니다, 진짜로. 여기서도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는가, 다른 사람의 그런 누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불편하다는 거야.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나 힘들게 하지 마,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모래알로 살고 싶다는 뜻이거든. 그냥 그 사람 말을 듣고 뭐 그 사람 집에 뭐 문상을 가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그 말을 듣고, 야 그랬나, 아우 정말 힘들었겠다, 지금은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안 물어보고 아이고 안 됐다 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죠. 오늘 그 인류가 결국은 사피엔스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종교에서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종교는 이런 유대감을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어떤 재난을 만났을 때 함께 해결해 나갈 때 뭔가 기운이 막 이렇게 샘솟잖아. 우리도 뭐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 났을 때 막 온 동네 사람들 가가지고 그 뭐 다 돌 닦고 뭐 이렇게 한 일들이, 그게 큰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거든. 거기서 분출되는 게 옥시토신이에요. 옥시토신은 이제 유대감을 강화하고 포옹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그 호르몬이죠. 그 아이들이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는 이 옥시토신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것 같다고 나는 생각해. 옥시토신이 없으면은 다 나르시시스트나 사이코패스가 되기 쉽죠. 그래서 내가 관심을 타인에게 둔다, 이 말도 맞지만 어쩌면 나의 경계를 확장한다, 이 말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나와 남의 경계를 허물고 이 지구 전체를, 어쩌면 온 우주 전체를 통으로 하나로 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아마 인류가 이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올 수 있지 않았나.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힘을 쓰는 저자가 그 영성까지 더 깊이 들어가서 글을 썼더라면 좀 더 그 본질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해석이 그만큼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한 분은 해석 많이 가셨는데, 저는 보면서 그냥 의미예요, 의미. 그 말도 중요해요. 예. 이거 보면서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이런 상황들 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뭐 공익도 그렇고, 제 같은 경우는 요번에는 좀 많이 생각했는 게, 공익할 때 저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라고 생각했을 때,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그렇게 공익, 굳이 이제 단어를 공익이라고 썼을 표현인데, 그렇지. 전체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 과정이, 여기서도 이제 얘기도 많이 몇 번 나오는데, 그게
그 일이 힘든 일일까? 전체가 움직일 때 그 중에 하나의 나의 역할을 그게 의미를 두고 의의를 둔다면 과연 그게 많이 힘든 일일까? 그런 쪽으로 저는 좀 많이 좀 해석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근데 저는 여기 보면 132쪽에 보면 그거 나오거든요. 저는 이게 좀 부분적으로 이해되면서도 조금 그랬어요. 좀 많이 232페이지에 보면 공통된 인간성이란 얘기 나오면서 이제 요 보면 기분이 우쭐할 때면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나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어떤 일로 정말로 고군분투할 때면 다른 사람들은 더 쉽게 해냈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기분이 우쭐할 때면 세상에는 나하고 비슷한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 이런 어려움은 누구나 겪는 삶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거 진짜 저는 공존하거든요. 공존하지. 네. 그럼. 이게 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아니 이럴 거야 하는 생각도 있고 정말 공존하거든요. 이렇게 선을 끌 일인가? 이제 이거 딱 보면서 제 예전에 있었던 일을 딱 생각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동기들 지금 이제 뭐 다른 데 사무장하고 있는 친구들하고 이제 만나면 어떤 얘기까지 하면 지금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는 너희들이 정말 부럽다. 그러고 일하는데 거기서 그래도 인정받는 너희들이 부럽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에 따르면 그러니까 나보다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죠.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올 때 보면 그래 전만은 전만의 길을 갖고 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거 나도 이게서 이게 내 발판에 되면 괜찮을 거란 돌아오면서 또 그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막 항상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선끌 일인가 하면 약간 거슬리더라고 저한테는. 예. 틀린 말은 아닌데 항상 이렇게 교차되는 것들인데 그러고 저는 이게 좀 처음에는 스트레스는 처음에 정의하고 이런 얘기할 때는 정말 괜찮던데 가면 갈수록 손대기 싫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예, 왜냐면 유사한 얘기를 계속 돌려서 하고 그 다음에 뭐 결론은 그거잖아요. 이게 박사님이시잖아, 박사님. 스트레스가 이렇게 불안감 뭐 있으면 이거를 해결하기 결국은 또 돌아가면 서양차랑 비슷하게 결국은 나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설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내가 그 얘기 또 결국은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무슨 뭐 연구를 했는데 연구에는 정확한 데이터는 그냥 이런 결과를 봤어. 어떻게? 그것도 없어요. 그냥 뭐 연구를 했는데 뭐 이래 통제적 집단과 대조공하고 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얘기를 그냥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나도 이런 방식은 별로 안 좋아해. 네. 대상군이 몇 명이었고 몇 %, 좋아졌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면 나도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어느 정도 집단을 해서 몇 명이 정도 해서 이렇게 하니까 하는 것처럼 했다 말은 그냥 좋게 나타났다. 그건 나도 하고 또 아무 박사가 뭐고 나도 그랬어. 내가 봤을 때 내가 2명 중에 한 명 정말 좋게 나타났다고 쓸 수 있는 건데. 다른 면이 약간 원장님도 얘기 좀 본질적인 얘기했지만 경계가 분명한 집단을 형성해서 이 집단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아니 출발을 이 집단에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결국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거다. 좋은데 이 경계를 그러니까 진짜 이 경계를 뭐 타율이든 결국은 이 경계를 계속 뛰어넘는 건 좋은 건데 이 경계에 대한 본질은 어떻게 보면 없이 이게 좋은 거다. 안다고. 그러니까 안다고. 내 말이 그게 안다고 맞다고 그래. 그렇다고 어떻게 보면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 이게 왔다 갔다 하고 1년에도 몇 번 어떤 해는 진짜 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타율이 안 좋아서 일할도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퇴출당하기 직전도 많아. 마이너의 기운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이 경계를 어떻게 보면 이제 다스리는 게 영적인 거라면 이거를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데 대한 그 본질을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해주는 뭐 나는 여기까지 얘기했지만 당신들은 이런 데서 찾아라. 이런 데 간다는 그렇게 거지. 하면 좋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여기는 아니고 이거는 맞다. 그걸 맞아요. 맞아요. 맞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본질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경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단 이게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지. 그래서 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게 영성이 좀까지는 가지는 않았어요. 진짜 이론 박사예요. 그래서 갔으면 좀 뭔가 대안이나 안 가면 그게 좀 의미 있는 얘기들이 좀 더 나왔을 수도 있겠던데 하여튼 겉돌았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공공에 대한 것들은 경계가 원래 모호하거든요. 어디까지 이걸 해서 뭐 실험을 하더라도 이게 똑같은 사항들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걸 비교를 했다. 이게 나아졌다. 아침에 이 양반 테드 이렇게 보면서 요 다음에 마이클 싱어가 했으면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죠.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소론을 던진 거고. 이 사람하고 마이클 싱어하고 그 다음에 바이런 케이티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대도 재밌는 또 스토리가 좋았겠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전 요번에 저거 웬다이아 우리가 모두가 죽는 것을 기억하라. 그 책, 모두가 죽는 것은? 예, 그거를 봤는데 그게 행복한 이기주의자 다음 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썼는 그것도 근데 조금 저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글밥이 길지도 않은데 또 이혜령 선생님 그처럼 그냥 간략하게. 근데 이 사람은 적어도 하수는 아니다. 그래도 좀 더 깊은 세계를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읽어보다 정말 좀 간만에 기분 좋게 받는 책이거든요. 네, 저는 계속 들어가서 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을 중고라도 찾았구나. 한때 중고 서적을 어북도 유명하고 이랬는데 그렇다고 손들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간만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시각도 있고 이 사람이 행복한 이기주의자 그거 쓰면서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긴 왔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얘기는 하진 않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거 보고 이거 보니까 또 결국 또 비슷한 얘기거든. 결국 내가 어디에 의미를 둘 것이냐 뭐 똑같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맞죠? 배려해주면 좋고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아직 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올해 타율을 좀 높이면 돼요. 올해 타율 안 좋아요. 나 지금 이미 지금 타율이 안 좋아? 많이 안 좋으면 지금 뭐 나인하고도 전쟁성 부족이고 집사람하고도 전쟁성 부족이고 4월이지. 올 초부터 지금 막 시즌 초반 지금 개판이거든 지금. 뭐 끝이 있는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계속 타율을 높여가면 그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 한 번으로 보지 말고 진짜 프로는 한 번 못 쳤다고 막 배트 부러뜨리고 들어가서 다시 안 나오는 사람은 아니잖아. 응? 배트를 부러뜨리고 들어가더라도 다음번에 그것조차 에너지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또 타석에 들어서는 사람이 또 진짜 프로니까 이분의 이야기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도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본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경계에 서서 그걸 보고 썼다 하더라도 이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더 좋을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그런 책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책들은 다 그 경계에 서서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사람의 책은 안 팔립니다. 일단 사람들이 뭔 말인지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안 팔려. 다 절판이야, 다 절판. 어제도 김영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 일단 내 책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일단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 자기들이. 그리고 새로 나오는 책이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책이 있어요. Inner Game of Stress라고 해서 스트레스의 내면 게임 뭐 이런 걸로 해서 거의 이거하고 그냥 느낌의 내용이 비슷할 것 같은데 그 책이 어떤 심리학 박사하고 의사하고 같이 공동 집필한 건데 그 책을 리뷰하고 이제 추천서를 써달라 하더라고. 어제 출판사하고 처음으로 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그것도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얘기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쓴 사람들의 책은 뭐 대부분 절판이니까 요번 책도 사실 절판 각오하고 자기들이 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더 재밌는 일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